네. 지금 이번 이제 6.13 지방선거 사실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왔고, 저는 우리 태극기 민심, 우리 탄기국에서 그때 창당했던 새누리당, 제가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많이 힘들지만 새누리당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 지난 그 보궐 대선 직후에 조원진 의원이 이제 분당에 나가면서 지금 대한애국당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잘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6.13 지방선거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아무리 제가 돌아봐도 우리가 태극기 민심마저 이렇게 둘로 나뉜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내고 대한민국도 후보를 내게 되면 이거 지탄받아요. 국민 유권자들 하여금. 그렇죠. 우리 명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대한정당이 없었어요. 이 자유한국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누굴 찍어내도 공천만 받으면 좀 된다는 생각 가지니까 무조건 이거 보수 유권자들을 솔직히 무시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대한정당이 있게 되면은 이놈들이 대도 않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반역 세력들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거기 쳐들고 있는 이제 권성동이나 이런 놈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만약에 전략공천 누구 내오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내가지고 이 후보를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기존의 보수 유권자들 무조건 찍었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는 이놈을 낙선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찍고 싶은 사람, 후회 없는 사람 찍어야겠어. 그래야만 우리 존재가, 이 대한정당의 존재가,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내부적에서도 불순 세력도 우리가 걸러낼 수 있고, 정말 유능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한정당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대한정당이 뒤로 쪼개져가지고 새누리당과 대한애국당이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미 지금 사무총장도 구속되어 있고, 그것도 3.10 항쟁으로 구속되어 있고, 지금 대한애국당은 조원진 의원이 지금 승승장구하듯이 가고 있지만, 정작 이번에 6.13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대한애국당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온 얘기가 이번에 더 보수가 더 깨져야 된다. 완전히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도 아예 완전히 망가져야만이 보수가 다시 재편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대한애국당에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 이거는 문재인이 이롭게 하는 게 이적행위예요. 잘못된 얘기. 네? 문재인 저놈들이 이걸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잘못됐다더라도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개인의 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홍준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얼마든지 다시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리더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니들도 잘못하고 니들 해체, 니들 대신 우리가 대한민국당이 대체하겠다? 이건 미친 소리 아니에요? 네? 그건 잘못이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상 이제 심상치 않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나왔고,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나도 우리 새누리당 내부도 문제 많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제 정광용 이제 사무총장이 여하튼 간에 지금 3.10 항쟁으로 구속된 거는 부당하게 들어갔습니다. 부당하게 들어갔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동안 우리 애국진영에서 손상대 사회자에 대해서만 석방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솔직히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에요. 네? 손상대 사회자 그 이상으로 정광용 그때 탄교국 대변인이 한 역할도 얼마나 컸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이 지지했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또 뭉쳐본 건 사실이고, 물론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잘못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네? 하지만 3.10 항쟁으로 구속된 것만큼은 함께 그들이 그 구속에서 풀려나게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정광용 씨는 언급도 안 해. 언급도 안 하고, 손상되지만 이제. 그러면 정광용 씨는 왜 이렇게 잊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정광용 박 사무회장, 잘못도 있어요. 일단 본인의 잘못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가장 크고,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 탄기국 집회 과정에서 많은 우리 보수단체, 기존에 오랫동안 있어 왔던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부대나 신의 한수나 많은 단체들이 있다고요. 이런 단체가 유기적으로 정말 협력을 하면서 이걸 지혜롭게 끌고 갔어야 되는데, 정광용 씨는 사실은 조직 관리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단에 올리는 사람들조차도 솔직히 다양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통제될 수 있는 몇몇 사람들 계속 좀 올려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정미용 씨도 그렇고, 변희재 매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변희재가 뒤통수 쳤잖아요. 그는
정부에서 사실 잘못한 거예요. 나도 상당히 우려했거든요. 변희재만 계속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정말 합리적인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단체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젊은 사람도 올려가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너무 이제 자기 어떤 뭐 독선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어떤 결정력을 이제 너무 이제 하나의 권력이었어요. 물론이죠. 그때 탈북 집회의 시청 앞에 그 무대가 네네.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었다고. 저는 솔직히 나 그 깊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 번씩 가끔은 통화했지만 그래도 정명 씨나 정명 대표나 변희재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나는 정광용 그 회장에 대한 이 문제점들은 알고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과거 박사모 때부터 정광용 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박사모가 얼마나 4분의 1을 쪼개졌는데. 근데 정광용 씨가 노사모였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사모에 실제 가입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가입이. 왜냐면은 저도 그랬다지만 나도 노사모에 솔직히 관심 많았었어요. 내가 그때 군인 신문이 뜰 때 그때 노무현에 대해서 나는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뭐 이의 있습니다 할 때 3당 합당할 당시에 그들이 3당 야합이라고 하죠. 노태우하고 김영삼하고 김종필하고 3당 야합할 때 그때 이의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손을 뜬 노무현 아닙니까? 네? 그때 그걸 보면서 난 정말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사모가 생겼고 난 그때 군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못했어요. 근데 정광용 씨는 참여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노사모에 참여했던 사람들 결국은 쏘갔던 거예요. 노무현에 대해서. 네? 나도 나중에 제대하고 사회 나와보니까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더니만 국민을 기망하는 게 제 눈에 보였거든요. 탄핵 역풍 상황. 그때 2004년도잖아요. 2004년도에.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원래는 2004년도에 그때 연방제 통일됐었어야 됩니다. 원래 그때. 개헌이 됐고. 그때 개헌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진짜. 박근혜만 없었으면은 그때 개헌하고도 남았어요. 왜냐면 15대 총선을 걔네들 완전히 다 접수했을 거거든요. 탄핵 역풍으로. 그때 한나라당이 새한국당인가 지지율이 7%였잖아요. 7%. 7%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누가 보수 진영의 단체 나선 단체는 누가 있었습니까? 고작 해봐야 재향군인이나 이런 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때 나라가 절망이었습니다. 자익 진영은 곳곳에서 단체들이 데모한 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하튼간에 정광용 씨가 그 이전에 박사모 활동하실 수는 있어요. 그거 자체로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노사모를 노사모. 네. 노사모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노사모 임원으로 활동했는지는 내가 확인한 바가 없고 아는 바는 없다. 다만 박근혜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2004년 3월 30일 날 눈물의 연설을 할 때 그때 저도 원래는 박근혜라는 인물 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나도 포기를 하다가 이날 지도자가 없어서 그러다가 박근혜 눈물 연설을 듣고서 내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아 하늘이 이 나라를 안 버렸구나. 이런 지도자를 남겨놨구나. 그래가 문득 생각났던 게 그전에 노사모가 있어가지고 박사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박사모를 만들고 들어가니까 정광윤 씨가 그날 같은 생각으로 박사모 카페를 개설한 거예요. 그때 박사모를. 그래서 박근혜 눈물이 씨앗이 돼서 만든 게 박사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정모 때부터 내가 나가가지고 정광윤 씨 처음 만나게 됐고, 네? 본인이 그때 우리가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 2004년도에 이제 처음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제 하고 할 때, 뭐 박사모였다. 이제 본인. 노사모였다. 노사모. 그냥 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원은 참여는 했고 그냥 그 사이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함철 대표도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본인은 근데 제가 거기 얘기하는 것까지는 내가 들었고 뭐 간부로 참여한 얘기는 내가 듣지 못했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제 박사모를 할 때 그때 이제 노사모도 솔직히 순수하게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노무현에 처음에 저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국민을 기망하는 걸 보고서 실체를 알게 돼가지고 제가 반대편에 서게 됐던 건데. 오죽하면 이제 그때 노사모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박사모 넘어온 사람들 많았습니다. 박사모 초기 때. 나도 뭐 어쨌든 정광용 씨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장단점을 저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나도 의혹은 많아요. 이 사람이 왜 이제 그냥 사사로운 그 이해관계를 내세워서 대의를 여러 차례 그르쳐가지고 우리가 박사모가 진짜 4분의 1 뿐만 아니라 4분의 1이 아니야. 뭐 엄청나게 분열됐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정광용 씨 때문에 다. 네, 첫 번째 이제 저는 그거예요. 이번에 그 새누리당을 할 때 정광용 씨가 이제 어쨌든 과거에 2004년도에 해가지고 제가 2007년도에 박사모에서 강퇴를 당했습니다. 박사모에서? 네, 박사모에서 2007년 3월달에 제가 중앙위 부회장이었거든요. 부회장을 하면서 이제 정광용 씨가 2006년도에 1년 동안 거의 활동을 못했어요. 개인적인 이제 그 사기 사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명수배 돼가지고 활동 못할 때
제가 이제 소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카페장 역할을 하면서 박사모를 지킨 거예요 그때. 그때 제가 제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저도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30대 초반에 한창 이제 내 경제력을 이제 다져야 될 그 시점에 박사모 이제 중앙을 책임지고 내가 꼭 와야 되는 곳마다 가지고 내가 이걸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내 직업을 내가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결국 그래가지고 정광윤 씨 문제도 개인 문제도 해결시키고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제가 최고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복귀하자마자 2007년도 이제 정광윤 씨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2016년 말쯤에 이제 박사모 복귀했죠.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조직 정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내부 알력이 생긴 거예요. 다른 그 과정에서 정광윤 씨가 결국 저를 내쳤어요. 내치면서 저를 배신했었어요, 사실은. 그때 배신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본인은 내가 박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해는 뻔히 다 알면서 그러니까 정광윤 씨를 공격하는 모든 외부의 세력들, 그러니까 외 내부의 세력들 그럴 때 제가 다 막았었거든요. 저를 넘어서야만 이제 정광윤 씨를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직이 지켜주셨어요. 왜냐면 알잖아요. 조직이 수장이 공격 계속 받게 되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발목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 발목을 내가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 정광윤 대신 당신의 장점을 살려라. 근데 박사모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계속 이제 그 이슈 파이팅을 해라. 나는 당신을 계속적으로 그 브레이크를 걸고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운데 안에서 막겠다. 그 문제 충분 합리적으로. 이런 과정을 본인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복귀한 다음에 결국 이제 저를 내치면서 우리 동지들한테 이제 거짓말로 화장실 좀 이거 잠깐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광윤 씨가 그때 당시에 이제 2007년 3월경에 이제 어쨌든 저를 좀 결론적인 배신을 했죠. 그래서 우리 박사모 동지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문자 메일로 다 발송하는 바람에 대다수의 이제 우리 박사모 동지들은 제가 월권을 해가지고 내가 제명을 됐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나하고 연락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내가 뭐 전국의 우리 애국동 우리 박사모 초창기 멤버들은 계속 우리 연락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조직을 다 전국적인 조직을 내가 다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정광윤 씨하고 다시 이걸 그 관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지 문자를 보내도 뭐 답도 없지.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 왜 정광윤 씨는 조직을 갖고 있었고 저는 박사모의 정체성을 쥐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박사모가 처음 창립됐을 때 박사모가 우리가 그 2004년 4월 15일이 총선이었거든요. 15대 총선이었는데 그때 천막 당사 있잖아요. 천막 당사 앞에서 우리가 박사모 그 창립하면서 이제 공동 선언문을 우리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 선언문을 총을 내가 잡았거든요. 제가 그걸 잡아가지고 박사모는 이런 정신으로 가야 한다 해가지고 모든 것들 동지들 같이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체성을 지금까지 앞으로 좀 돌아가죠. 새누리당과 그 문제 그래서 너무 오케이. 역사로 너무 길게 가면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없다가 이번 그 정광윤 씨 자고 그 한 번 충돌이 있는 적이 있었어요. 이게 2010년도에 그 경주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자꾸 한번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저는 박사모 나온 상태였죠. 나온 상태였고 저는 이제 박사모 그때 박사모 전국연합하고 이제 정체성 회복운동본부를 박사모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였는데 정광윤 씨가 경주시청 기자회견실에 내가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저에 대해서 삐라를 뿌린 거예요. 정암철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삐라 뿌린 내용에 보면은 박사모는 이제 정암철은 같은 창립 멤버라고 하던데 박사모는 자기 1인 카페다. 그 카페 당연히 혼자 1인에서 카페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사모 카페 주인은 사실은 자기라고. 자기가 1인 카페고 그 1인으로 시작된 거라고 제가 그 주장은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 이후로 정광윤 씨는 박사모 시키면 자기 거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하고 생각이 달랐던 거죠. 무슨 소리냐. 당신은 박근혜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일 뿐이다. 단지 박사모 카페를 제일 먼저 개설한 것 뿐이고 누구는 뭐 카페 개설할 줄 몰라서 거기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광윤 사람 누구 알고서 들어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먼저 만들고 먼저 앞장서서 하니까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믿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정광윤 그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탄핵 상황에서도 이 사람 10년 만에 한테 전화가 왔죠. 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과거 어쨌든 좀 적고 다 뭉칠 수 있겠느냐. 좋다. 오케이. 나도 적겠다. 나도 사과를 받아야 될지,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내 명예도 회복해야 되지만, 일단 좋다. 어쨌든 더 중요한 이제 사태가 벌어졌으니, 모든 거 다 적고 나 무조건 뭉치겠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동지들 다 연결돼가지고 다시 규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모 1차 집회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했던 건데, 내가 이번에 새누리당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은 정광용 씨가 과연 새누리당을 만약에 또 박사모처럼 그렇게 끌고 가려면 저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는 불보듯 뻔하니까 어찌 될지는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벌일 거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정당은 공당이잖아요. 네? 자기 혼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관위에서 그 규칙이나 회칙을 다 봐가지고 독재 조항에 다 견제가 다 되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런 밖에 또 거기다가 많은 변호사까지 참여했었지. 그때 당시에. 다 해가지고 나는 믿었죠. 그래야 나도 당헌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었고 정광희 씨도 절대 혼자서 독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사무총장도 그 딱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확인하고서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이 탄핵이 인용이 된 직후에 창당을 나도 앞장서가지고 같이 하겠다. 정광희 씨 문제점을 나도 보완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했던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선거 직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조원진 의원하고 지금 당공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조원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가 끝났으면 당연히 이제 후보자 중심으로 당대표로 해가지고 재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정광용 씨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뭐 그 조원진 의원 1인 정당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몇몇 사람이라도 더 이제 친박 쪽에 있는 사람들 더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원진은 지금은 나서면 안 된다. 잠시 이제 좀 뒤로 좀 물러져 있고 해가지고 좀 더 영입이 되었을 때 그때 얼마든지 내가 당내 경선을 해가지고 한의에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나는 그게 더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봤는데 근데 정광용 씨도 사실은 이제 그 무슨 생각 갖고 있었냐면은 조원진에 대해서 견제하는 심리가 발동했던 거고 조원진에 대해서 조원진 의원도 똑같이 정광용 씨를 견제하고 자기가 그걸 하고 서로가 이게 충돌이 된 거예요. 그렇겠지. 그 과정에서 솔직히 나는 누구 편을 듭니까? 제 입장에서는. 초기에서는 정광용 씨에 대해서는 문제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우리가 선거운동 중에는 정광용 사무총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안 돼. 내가 강원도당 위원장이면 사무총장하고 긴밀하게 연락이 돼야 되거든요. 전화가 안 돼. 나중에 뭐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뭐 이제 본인이, 근데 어쨌든 나중에 핑계고, 결론은. 충분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할, 해소할 수 있었는데, 결국 안 되다가, 우리가 강원도당이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이제 선거도 다 치러냈고, 결국은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딱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초기에는 솔직히 이제, 변희자고 이 친구들이 사실은 거짓된 내용을 유포했었어요. 사실과 다르게. 네, 정광용 씨가 그 당비를 횡령했다는 둥, 해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여성부 회계 책임자하고 무슨 마치 썸씽 있는 것처럼, 이런 말까지 이제 정미용 대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아닌데, 그 정광용 씨를 그래도 잘못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금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합니다. 네, 그 과정을 내가 잘 알거든요. 또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과정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난 솔직히 이제 조원진 의원 쪽에 난 힘을 실고 싶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네? 정광용 씨는 어차피 또 박사모 하던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원진 의원은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그쪽에 그래도 구심 좀 가야 된다 생각 나도 그런 생각 가졌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래가지고 누구야 그 변희자하고 세세하게 일이 많지만은 어쨌든 그때 그때 신림인가 신림에서 회의할 때도 내가 갔는데 얘네들 알고 보니까 이제 당을 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변희자는. 당을 처음부터 깰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정말 할 노력 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어쨌든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광용 씨한테도 제발, 아니, 당신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도 이거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데 왜 빨리 대응 안 하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많은 당원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광용 씨가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은 대응하겠대. 좀 기다려봐라. 딱 때가 되면 한 번에 이제 어차피 거짓 주장들이니까 한 번에 이제 자료 축적했다가 한 번에 치게 되면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광용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내가 오죽하면 내가 조원진 의원 이러면 조원진 의원 그리고 분당이 나온다. 분당이다 하면 이게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 끝난다. 그러니까 정광용 씨는 그때 당시에 난 한 얘기가 어차피 조원진이가 그렇게 되면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조원진 나가는 게 낫다 차라리. 근데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조원진 나가기 때문에 당이 끝장난다 지금. 네? 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조원진 의원 쪽에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접촉도 계속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정광용 씨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구속이 되는 바람에. 갑자기 3.10 항쟁으로 구속이 돼버렸잖아. 자기들 그걸 예상을 못했죠. 조사는 받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구속대가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구속돼 버리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정광훈 그러니까 그 오명을 덮어 쓴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조원진 의원한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때 윤리위원회가 또 열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열리는데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이게 그 징계를 한대. 네? 그 계룡산 이제 그 산행 관련해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하길래 내가 말겠어요. 그 윤리위원장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안 된다. 지금 조원진 의원이 계룡산 산행에서 이제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고 문제는 분명히 있었지만 징계 사유는 되지만 그렇다고 당신들 지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진짜 아예 당직 자체를 이제 말소한다 이런 거 강하게 간다면은 이 엄청 역풍 맞는다. 당이 존립이 깨진다. 차라리 그냥 경징계를 해라. 구두로 경고를 해라. 그래서 한번 기회 줘야만 우리 당원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윤리위원회에서 그때 13개월 당원권 정지를 때려버린 거예요. 윤리위원회에서. 결국 이제 조원진 의원은 이제 그 분당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결론은. 줄 이유가 없었는데 줘버렸던 거고. 그 와중에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그때 시도당 위원장 회의까지 열었단 말이에요. 시도당이 긴급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그 중앙 지도부 윤리위원장하고 지도부 엄청나게 우리가 질책을 했어요. 지금 당연히 장난하냐, 지금. 지금 조원진 의원 징계하면 어쩌자는 거냐? 당 깨자는 거냐? 깨자는 거냐? 했는데 이 사람이 변명되고 하길래 결국은 답이 없다 해서 판단해가지고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이 차라리 그럼 우리가 조원진 의원을 만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원진 의원 사실 우리 만나줬으면 돼. 제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조원진한테 직접 연락을 했거든요.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조원진 의원님이 이번에 우리가 그 시도당 위원장 회의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시도당 위원장들 오해하지 마시라. 우리가 예전에 다 박사모 이게 너무 기니까 네, 그런 거 좀 줄이고 현재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를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도 내가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조원진 의원이 어쨌든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그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었잖아요. 대통령 기호 6번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대로 이제 지금 저희도 솔직히 그래서 새누리당을 나도 새누리당만 아니어서 나도 당장 벌써 던지고 싶어요. 벌써 던지고 싶은데 우리가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당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당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당제까지 이제 강제로 이제 하고 했지만 제명되고 했지만 이분이 이제 다시 정치적 나서실 때 새누리당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이 당명을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당 좀 조원진 의원과 새누리당 결국 버리는 셈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지금은 딴 거 없습니다. 어쨌든 분당 과정에서 저는 조원진 의원의 책임은 난 있다고 봐요. 난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광윤 씨가 구속된 이유이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에 많이 분당이 됐다면 나는 조원진 의원한테 책임을 많이 묻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광윤 씨가 더 책임이 더 크다고 볼 건데 구속된 이후에 분당이 나왔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 결국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대로 분당 상태로 지방선을 만든다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 당원 모두에게 엄청 큰 상처가 돼요. 그리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도 우리가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하려면은 이번 선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참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 참여한다는 게. 그게 우리 새누리당도 지금 참여하고 대한애국당도 참여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일반 국민들 봤을 때도 솔직히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모든 것을 이제 대의만을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대한애국당이 본인 개인의 정당이 아니라면 정말 이제 태극기 민심을 이어가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창당했던 그 정신을 많이 이어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조원진 의원이 앞장을 서가지고 새누리당과 합당 문제를 난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좀 그렇게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당대당의 합당 문제라든가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는 일부 이제 시도당 위원장들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근데 조원진 의원이 과거 이제 분당 과정에서 어떤 그런 잘못이라 이런 부분에서 정작 사과를 하고 우리 당원들 사과하고 우리 대의적으로 다시 뭉치자. 민심 합치자면 솔직히 그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 저부터 찬성할 거니까 그러면. 네? 그래도 자연스럽게 우리 새누리당도 합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당명을 뭐로 할 건지는 이제 조원진 의원이 결정을 해야죠. 네? 만약에 대한애국당하게 되면 새누리당을 그러면 솔직히 또 하나의 웃음거리 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버렸던 새누리당을 우리가 또 버리는 꼴이 되는 거야. 네? 무책임하게. 난 솔직히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거는
조은진 의원이 공식적으로 먼저 이제 일단 새누리당 당원들하고 같은 뜻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분당 과정에 아픔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합당을 하자.